이게 나토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이제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안에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중국 위험이 중국이 팔아서 나온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일단은 그 EU 본부가 브뤼셀 시내에 있는데 밤에도 불이 안 꺼져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발표가 이제 저녁에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당국자들이 퇴근을 못하고 계속 뭔가 이제 대응책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증일 텐데, 이 사실은 유럽이 굉장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저녁 퇴근 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면 원래는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밤 10시, 뭐 밤 9시 연락을 해도 즉각 피드백이 와서 정말 바빠졌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이미 한 번 1기 때 유럽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나름대로는 대비를 많이 했다.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기 때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더 이제 예상 밖의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사실 맥을 못 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You're play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그 내용을 떠나서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이 공개석상에서 또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고 그 자체가 너무나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고요. 유럽은 사실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가 정상회담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정상 간에 좀 얼굴을 붉힌다던가 뭐 악수를 안 하고 외면한다던가 이런 사진만 찍혀도 이것은 뭔가 우방 간에 약간 삐걱거림이 있다 이런 신호를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50분간 날 것 그대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가니까 이게 결국 러시아가 너무 기다렸던, 너무 원했던 장면이 노출된 것이고 유럽은 그만큼 충격, 이제 우방이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아닐 수 있구나. 우리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3년 가까이 지원했던 미국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여기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EU 집행위원장이 젤렌스키 엑서에 올린 게시물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연대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도 거의 30개국 이상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연대랑 지지를 표명한 걸 보면 이 장면이 이 유럽에 얼마나 잘못되고 두려운 신호를 줬는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나토가 옛날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큰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토의 그 약자가 No Action, Token Only 이렇게 해서 나토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주축이 돼서 특히 미국과 함께 주축이 돼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나토의 존재감이 정말 창설 이래 가장 이제 크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 나토에서 굉장히 로키 행보를 하고 있다. 굉장히 절제되고 조심스럽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나토 주축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할지도 모른다. 이게 나토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이제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Policy that the U.S. wouldn't defend NATO countries that don't pay. I think it's common sense, right? If they don't pay, I'm not going to defend them. No, I'm not going to defend them. 그래서 사실 그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하고 뭔가 달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제 발언 중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간의 나토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발언과 행보들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토 사무총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나토의 뭔가 그 의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실 존재 자체가 왜 있는 것인지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만난 나토 회원국인 어떤 정부 관계자분이 저한테 런던 정상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나토 사무총장은 기념사진 때도 맨 구석에 있고 회의장에서도 맨 끝에 앉아 있는데 이게 나토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주요국들 중심으로 뭔가 회의가 이제 계속 있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존의 이제 나토 틀에서는 뭔가를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토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여기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뭐 3년에서 짧으면 3년에서 10년 이내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다. 그 안에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럽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하기 뭐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지원이 없으면 매년 우리 돈으로 376조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GDP의 3.5%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유럽 회원국들 평균적으로 1.9% 정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자원에서 돈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딴 걸 다 깎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도대체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군을 축소할 수 있다.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국 국방장관이 그 지난달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이 될 거란 확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을 대체하려면 지금 미군이 한 유럽에 10만 명 정도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위협하면 나토 계획에 따라서 이 미군 수가 30만 명까지 증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다고 해요. 군사 계획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당장 30만 명을 어디서 유럽에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유럽이 뭐 징병제를 하는 나라도 많지 않고 모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은 하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과연 그때까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당국자들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보이고 있는 방식이 기존의 우방과도 동맹이나 뭐 이제 우방이 아닌 거래 관계로 이제 대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라던가 이게 이미 1기 때도 경험했던 것들이어서 대미 협상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